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먼저 서훈 국방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죠. 최초의 그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그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평상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 이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뭐 표류자가 있으면 저희가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걸로 현재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서훈 국방부 장관 오늘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지금 뭐 월북이냐 아니냐 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그 사건이 접수된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일에 이제 말하자면 감총 이게 뭐 군사 비밀에 포함되는 거를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이 공무원이 부류 기제를 이용해서 북한 영해까지 간 거 아닙니까? 거의 30km를 헤엄쳐서 갔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해류가 뭐 약간의 그 용류를 타고 갔기 때문에 기운이 완전히 빠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북한이 어민이 이렇게 와서 오선이 와서 물으니까 왜 왔느냐, 뭐 왔느냐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잡았다면 거기서 이제 월북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걸 좀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왜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 말했는데 그게 다 제대로 잡혔는지 아니면 북한 측에서 그럼 월북이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외부의 어떤 사람도 받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또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러면 지금 겨우 이 사람이 지금 수십 킬로를 지금 헤엄쳐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건 그건 죽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이제 기진맥진한 이 사람은 뭔가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해서 아마 우리 군정보당국은 월북이라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제 지적하신 그 대목에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면 규정됐기 때문에 그걸 잘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자관 북한은 이 국제법적으로나 모든 인도적 견지에서 당연히 구제하고 봐야 될 이 사람을 거기서 6시간 후에 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모든 것을 잘못 처리한 데서 이런 문제가 확산되는 것이지 북한이 조금만 더 인도적으로 처리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확산 일로를 걷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북한 측이 좀 인도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북한 측의 책임이 많다라고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당국이 처음에는 단순 실종이다. 첫날에는 그렇게 봤다가 이제 월북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자진 월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 근거가 바뀌게 된 데는 아무래도 첩보가 결정적 증거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서욱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날, 그러니까 실종된 첫날은 설마 이분이 북한으로 넘어갈까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당시 해류, 밤에 해류가 남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남 쪽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류 조류를 따라간다고 하면 헤엄을 일부러 치지 않는다고 하면 실종이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남쪽에 남아 있어요. 얘네를 넘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열심히 헤엄을 치지 않으면. 그래서 아마 실종될 당시에 보고를 받고는 아마 이분이 실종이 됐으니까 남한 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북한 측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걸 헤엄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헤엄을 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북한 측에 갔다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이분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잘 보호해서 우리나라에 돌려보내든 아니면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 통보를 하든 이랬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월북이 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보고가 들어왔는데 첩보 내용을 보니까 월북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첩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첩보 듣기 전까지 이분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그리고 나서 첩보를 들어보니까 월북이 물론 첩보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첫날 이분이 그 실종이 됐을 당시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어야 된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북한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혹시나 이분이 정말
조류를 거슬러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랬을 때 북한이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이분을 구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이 피격 공무원이 실종된 해역이 이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초반에 이제 단순 실종이라고 판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구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아쉬움도 드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그때 뭐 조명탄도 한 방 띄우지 않았다 이런 또 비판도 일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해양 이 선이 말하자면 그 뭐 군의 어떤 뭐 경호를 이렇게 충분히 받으면서 활동한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저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게 예. 이제 NLL 부근이다 보니까 자칫 그냥 이게 월경한다든지 하면 이게 뭐 서로 또 상대방의 사격도 일어날 수 있는 상당히 그 긴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칠흑 같은 바다에서 이게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제때 또 발견을 못했다는 것도 그 사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은 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사고가 났다면 이게 가지런히 신발을 놓고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월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흔적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뭐 월북한다고 해서 무슨 내가 월북을 한다는 편지를 써놓았다면 그건 바로 추기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남길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아들이 이제 그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써서 절대 우리 아버지는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듯이 잠깐 이 사건은 미스테리가 너무나 많고 이게 해양 분단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규명이 이제 좀 시간이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 당국과 또 해양 경찰과 또 정부와 이게 잘 긴밀협조해서 이걸 밝혀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 사고 조사인데 북한은 이걸 또 절대 반대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뭐 우월한 이게 함선들이 뭐 조명탄을 띄우고 거기 와서 장비를 가지고 수색한다는 건 자기네 영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북한은 또 겁을 먹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예, 뭐 일단 월북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제 조금 더 이 정부의 해경의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신 훼손 여부를 두고도 여전히 북한과 우리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소각 증거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북한은 부유물을 태웠다 하잖아요. 부유물을 태웠는데 40분 동안 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물 자체가 그러니까 불이 타서 소각이 될 때까지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어떤 부유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40분 동안 불이 계속 보였다고 하는 것은 시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눈에 그냥 명확하게 시신을 불태운 장면이 찍히진 않았을 거예요. 예. 볼 수가 없어요. TOD 장비로 본다 하더라도 불빛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불빛의 크기라든지 또는 불빛이 오랫동안 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 이 국방부의 발표를 더 신뢰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뭔가 증거를 분명히 북한은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본인들은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TOD 장비에 잡힌 내용을 보면 불빛이 너무 오랫동안 보여졌고 그 크기 자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국방부는 판단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이 발표한 그 통지문 내용을 100% 믿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북 공동조사에 북한 측이 묵묵부답인 상황인데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리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북한은 지금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가 그냥 우야무야 되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책임자 처벌이니 뭐 신상조사니 가면 자꾸 단계가 올라가면은 결국 그 최고 수뇌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번에 뭐 그 최고 명령권자라고 볼 수 있는 북한군의 군령권자인 총참모장 박종천 차수는 또 원수로 진급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을 북한은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찰나에 이제 이 조성길 또 망명 사건이 터져서 이게 남북 관계가 뭔가 좁혀질 만하면 자꾸 갭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예. 어쨌든 평양으로서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빨리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가 덮어지고 뭐 북한이 이제 또 10월 10일 내일 모레면 이제 뭐 큰 열병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치 행사들을 많이 하려고 있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걸 어떻게 잘 조사해서 북한의 분명한 회답을 들어야지 이걸 듣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 유가족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분노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거나 이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도는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지금 뭐 향후 남북 관계 어떻게 펼쳐질지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찬을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